여기 북한 외교관이 탈북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저 10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80년대 고용한 전 민주공고 3등 서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동수, 현송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대한민국에 정착한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 나간 분도 계세요. 그분도 계셔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이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쭉. 한 10년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석주가 김종일이한테 가서 치하를 받았거든요. 북한 외무성은 진짜 북한의 권한의 행군을 걷고 이렇게 힘들어도 외교관은 탈북하지 않고 북한식으로 조국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석주가 굉장히 뿌듯해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 지나면서 2015년도 제가 먼저 탈북을 했죠. 탈북하고 조성길 인테리 대리대사, 유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 그다음엔 호전에 2016년대 태영호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번에 쿠바에서 오신 참사님, 이일규 참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외무성에서 일하다가 해외 파견 공무원으로서 해외요원으로 파견돼서 외무성에 소속된 사람들만 5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온 게. 아무래도 외교관이라 하게 되면 외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북한 내에서의 나의 삶과 오는 것이 더 나한테 합리적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외교관도. 해외 대사가 해외에 파견되게 되면 조금 유로워져요. 보고문건 작성을 안 하잖아요. 실족에 대한 부담감이 세거든요. 뭐 보고문건 몇 건 작성하고 대책안 써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안에선. 해외 나오면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정권으로부터 좀 멀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안도감을 느끼고 여기에서 자기가 하던 업무에 그 밖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여유로우면 사람이 뭐 대한민국의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서 조금 외부 정보에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 외무성 내에서 한국의 정보를 두어요. 예, 북한 외교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내부에 있으면서 한국의 주요 미디어나 이런 걸 듣고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CNN도 듣고요. 다 듣어요. 다 듣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은 마음속에다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표출을 안 할 따름이지. 근데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연좌제거든요. 자기 혼자가 살겠다고 해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내가 탈북을 하거나 망명을 시청했을 때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완전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평양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에 이제 가서 거기 이제 딱 내려가서 단련을 받잖아요. 거기서 먹을 게 없잖아요.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인생의 처지가 완전 순간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많이 주저하고 결심을 똑바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 연좌지가 있으니까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닐까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외교관은 일반적으로 외부 지역에 이제 농촌 지원한다, 동원이라는 걸 나갈 수 있어요. 북한 안엔 뭐 동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뭐 농장원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휩쓸려서 일하는 게 아니고 북한 외무성 요원들만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나 북한의 외무정보 차단이죠. 우리는 이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민간인과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걸 전파하거나 유포시키는 행위가 있을까 봐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만갑이랑 아니면 뭐 채널에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규 형이 그걸 본 거예요. 방송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아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이 메신저로 딱 연락이 와서 나보고 제 이름하고 본명하고 그때 육국에서 같이 일했던 지인들의 몇 분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구도 내 본명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하고 북한 외무성에서 같이 일했던 지인들의 이름을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때 당시 이만갑에 자주 나갈 때니까 그래서 일기용하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다음에 만남의 장소를 하나 선택을 했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만남의 장소를 만난다는 게 여의도인데 얼마나 나도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의도를 선택하셨더라고. 그 한강고 긴 곳에서 온유육전을해서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 왜 거기다 그때 벚꽃 축제에 됐으니까 꽃을 보러 갔는지. 그래서 한참이면서 형을 만났는데 탁 만났는데 진짜 많이 좀 달라지셨더라고. 처음에 만났는데 내 기억 속에는 일경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든 생각을 못하고 형의 그려보는 모습이 젊은 모습이 됐거든요. 딱 만나니까 형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같이 해파도 나누고 하면서 나도 말하자면 자기도 TV를 보면서 날 보면서 그래도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땐 좀 아니게나 살도 좀 붙었고 몸무게도 좀 많았는데 야가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뭘 때문에 고생을 했을까? 뭘 때문에 고생을 해서 저렇게 여비했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또 반대로 형한테 형은 또 왜 형 같은 분들이 다 탈북하면 그래도 김정은이 옆에서 누가 좀 지켜줘야 되잖아. 간 또 옥할까?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서로 이러면서 기본 뭐 가정 문제도 물어보고 북한 안에 있던 그 지인들 물어보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외교관들끼리 만나게 되면 이야기 소재나 주제가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어릴 때 외고가 건 소리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매일 밤 만나도 이야기 말하자면 줄거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나하고 있을 때는 탁구도 치고 북한 외무성은 기본 종목이 탁구
탁구하고 배구예요. 그러니까 탁구를 굉장히 잘 쳤어요. 그러니까 같이 탁구도 배우고 이러면서 그러면 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양성생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현장 체험생. 그걸 탁구에서 했거든요. 북한 외무성에 탁구라고 있어요. 탁구는 스위스에 주재를 둔 북한 외무성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회사죠. 이 회사가 내가 거기서 있으면서 불어 번역을 했거든요. 그때 내전에 그 형이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같이 거기서 만난 상태에서 내가 육국에 갔는데 육국에서 또다시 만난 거예요. 육국이 30명 좀 더 되는데요. 북한 외무성에서 제일 큰 국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세계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가가 아프리카 담당국. 그리고 아프리카니까 한 개 대륙이죠.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2가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중근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비아, 쿠웨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그 류현일 대리대사가 오지 않았어요. 그쪽이 중동인 거예요. 그리고 한쪽 마지막 과가 어디나 라틴미주라는 게 미국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페루, 쿠바, 파나마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에가 한 개 가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가 있다나니까 세 개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나니까 북한에서 제일 큰 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 아프리카 담당국에 들어갔거든요. 난 1가에. 그러다 나니까 거기서 북한 외무성도 회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처럼 법인카드는 없지만 국자금이나 과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축적된 공동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주 회식을 해요. 뭐 국외식, 과외식. 거기서 자주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또 평양외국어 대학과 학원반 때도 스페인어과하고 불어과하고 이게 같은 학부거든요. 3학부. 거기서부터 벌써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연관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북한 외무성은 다 그래요. 이게 북한 외무성 안에 들어가면 너 내가 31기거든요. 너 몇 기나 따라서 후배 아니면 선배예요. 몽딱 거기 가면. 외국어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외국어 대학 학원반을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갈 때 갈라졌죠. 갈라졌지만 이쪽 외국어 대학 학원반 쪽에서는 이 기수가 다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먼저 끈끈하게 알고 지내서 후에 이제 자기가 배치돼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유대관계를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